예술의 역사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만들어낸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수많은 화가들은 자신의 생을 그림으로 기록했고, 때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캔버스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의 붓끝에서 태어난 마지막 그림은 단순한 작업물이 아니라 인생의 끝을 마주한 한 인간이 남긴 마지막 숨결이 되어 오늘까지 남아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한 사람이 붓을 들 때 그 움직임은 그때까지의 어떤 작품보다 느리고 무겁고 절실합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남기는 유서이자 세상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림들 속에 스며있는 화가들의 마지막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남긴 색과 선, 흔들리는 붓질 뒤에 어떤 삶과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죽음을 그린 예술가들의 마지막 시선을 따라 가보려 합니다. 죽음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예술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은 그 유한함을 붙잡기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자 합니다. 예술가들은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그 순간을 기록했고, 특히 삶의 마지막에 다다른 순간에 그들이 남긴 작품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붓질은 힘이 빠졌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정교해졌고, 구도는 단순해졌지만 색은 더 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그림 앞에 선 예술가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과 세계 사이에 놓인 거리, 그리고 곧 사라질 생의 흔적만을 바라보며 붓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화려하지 않지만 강렬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고, 말보다 깊은 침묵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삶의 어느 시기에도 흉내낼 수 없는, 마지막 직전에만 태어나는 고요한 울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도 팔리지 않았던 그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평생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진 밀밭의 풍경은 하늘을 가르는 검은 새들, 바람에 흔들리는 밀밭, 그 위로 드리워진 먹구름 같은 파란색 하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불안과 고독입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계속 치솟던 불길한 감정을 억누르며 붓을 움직였고, 그것이 캔버스 위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시선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연을 사랑했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밀밭에는 그런 고독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세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듯한 흔들리는 붓질이며 생을 붙잡는 그의 손끝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프란시스코 고야의 마지막 그림들을 보면 전혀 다른 형태의 죽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병과 추방, 그리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그는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림들은 어둡고 기묘하며 섬뜩한 분위기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공포를 그대로 그림에 옮겨 놓았고, 그런 이유로 그의 마지막 작업들은 마치 악몽 속에 있는 사람의 시선을 닮았습니다. 형태가 일그러지고 인물들은 어둡게 번져 있으며 색은 탁하고 무겁습니다. 이는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공포,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색감 속에서도 고야는 끝까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림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클로드 모네 또한 말년의 그림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백내장이 심해지며 시야가 흐릿해지고 색을 구별하기 어렵게 된 그는 자신의 세계가 점점 어둠 속으로 침잠해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캔버스와 과감한 색을 사용해 자신이 더는 완전히 볼 수 없는 세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수련 연작, 특히 말년의 작품은 색이 번지고 형태가 흐릿해지는 대신 이전보다 더욱 깊고 강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네는 마지막 순간까지 빛의 변화를 그리겠다는 신념을 지켰고,
자신이 더는 뚜렷하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예술적 언어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림은 시력을 잃어가는 두려움, 그러나 예술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생의 끝에서조차 빛을 바라보았고, 빛을 향한 그 마음이 그의 유작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화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그림을 통해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했던 프리다 칼로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그림에는 붉은 배경에 진한 빛깔의 과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림 속 수박에 새겨진 글귀는 자신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녀의 몸은 날마다 고통 속에 있었고 삶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녀의 그림은 생생한 색채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단계로 바라보았고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화려한 색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그림에는 이별이 담겼지만 동시에 삶을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의 자긍심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가들의 마지막 그림에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며 어떤 이에게 죽음은 해방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허울을 벗고 진짜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 화가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가장 솔직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 그림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눈빛을 함께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붓질은 더 이상 작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세상에 남기기 위한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예술가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는가는 그의 전생을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림은 죽음 이후에도 남아 그 사람을 대신하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통해 그들의 생을 다시 살펴보고 그 끝에서 그들이 무엇을 붙잡으려 했는지, 무엇을 놓아버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그린 예술가들의 마지막 시선을 되새기며 우리는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남기고자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게 될까? 예술가들의 마지막 그림은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동시에 오히려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술가들의 마지막 붓질을 바라보며 그들의 고요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예술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진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도달해 예술이 가진 힘, 인간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줍니다. 결국 예술가들이 남긴 마지막 그림은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으려는 인간의 의지였던 것입니다.